저희가 호소드리는 왜 우리가 그를 입어서 해야 되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특검으로 수사하라. 임성근 사단장 하나 잘랐으면 온 나라가 시끄러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안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키우셨으니 자기 팔자를 자기가 꼬았다는 요새 말로 지팔직권 아니겠습니까? 억울하게 순직한 병사의 죽음이 제대로 밝혀지고 예우되는 나라, 외압에 맞서서 정의의 길을 택한 본인의 소신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나라, 그런 진실된 나라, 정의로운 나라, 희망찬 나라, 우리 다 함께 합세요 만들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싸워봅시다. 네, 계속해서 오늘 집회를 주최한 해병대 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 정원철입니다. 물이 조금 빠졌지만 해병대 수료를 마치고 처음 받았던 빨간 명찰을 가슴에 붙이고 나왔습니다. 저는 가짜 해병도 아니고 좌파 해병도 아니고 그저 후배 해병의 비극과 의인 박정훈 대령의 고초를 겪는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던 한 명의 해병일 뿐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셔서 집회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 해병대 선후배 여러분, 또 해병 가족 여러분, 청년, 군 장병, 어머님들, 그리고 각 당의 관계자들께 주최 측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7년 전 1987년 6월 국민들의 외침 속엔 호언, 철폐, 독재, 타도도 있었지만 한여리를 살려내라는 국민들의 울분 섞인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7년 전 오늘 국민들은 권력자로부터 민주화를 쟁취해낼 수 있었습니다. 못다 핀 꽃 한 송이 제 해병을 살려내라. 37년 전의 역사와 같이 무도한 권력자로부터 국민이 승리하여 말도 안 되는 사고로 희생된 우리 제 해병을 한을 풀어달라는 바람이 담긴 집회명입니다. 87년 6월의 외침의 종착점이었던 오늘, 24년 6월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모이신 백자 선배님부터 1200자 후배님에 이르는 해병대 예비역들이 앞장서고 청년과 군장병 가족들이 함께 할 때에 국민 모두가 함께 해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최해병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누가 최해병을 죽음으로 몰았으며 누가 수사 외압을 가했는지 모두가 알고 있는데 벌거벗은 임금님과 간신배 무리만이 세상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범인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해병대원 특검 받고 국민적 의혹이 있는 최해병 사망 사고 진상 규명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이긴 권력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국민에게 항명한 대가는 참혹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실 해병대 예비역, 해병 가족, 청년, 그리고 군 장병 어머니들의 외침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돌이킬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구호를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못다 핀 꽃 한 송이 최해병을 살려내라. 해병 똥별 출세 위해 귀한 아들 군말 없이 죽어주랴. 특검 선서 거부한 자 그가 바로 범인이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지금 당장 의결하라.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함께 외쳐주십시오. 못다 핀 꽃 한 송이 최해병을 살려내라! 해병 똥별 출세 위에 귀한 아들 군말 없이 죽어주랴! 특검 선서 거부한 자 그가 바로 범인이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지금 당장 의결하라!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자문위원인 김규현 변호사의 사건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사건 브리핑 사실 뭐 필요 있겠습니까? 저도 그냥 한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건 이야기만 나오면은 정부 여당에서 18번처럼 하는 가짜뉴스가 있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건 때문에 군사법원법이 개정됐다. 그래서 이 사건은 민간경찰에서 수사하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는데 월권을 한 것이다. 대통령은 그걸 바로 잡으려고 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냐? 개소리를 잘해요. 며칠 전에 국힘 당대표 후보로 나온 윤상현 의원도 이걸 앵무새처럼 따라하더군요. 100% 반박이 끝난 주장인데 설진한 주장 지겹지도 않습니까? 개정 군사법원법 228조 군사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인, 증거, 범죄 사실을 수사하여야 한다. 재량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박정은 대령은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그렇게 수사를 했고 임성근 사단장 등의 혐의가 나오니까 지체 없이 경찰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적법한 이첩을 중단시키고 혐의자 제명, 혐의사실 축소시키고 사건 조작하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작 법을 어긴 게 박정은 대령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윤상현 의원님 그리고 국힘 당대표 나오시는 분들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시려면 공부 좀 더 하고 오십시오. 며칠 전에 재밌는 말 들었습니다. 제가 누가 우리 보고 좌파 해병이랍니다. 여기 계신 해병대 전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좌파입니까? 여러분들 무슨 공산주의자세요? 해병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군대입니다. 국민의 아들이 억울하게 순직을 했는데 그 진상을 법대로 그 죽음의 원인을 밝히려고 한 수사단장을 수사기록 한 장도 안 본 대통령이 경로하고 그 부하들은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안 듣느냐고 겁박하면서 사건을 축소하고 보직해임하고 항명죄로 엮어서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런데도 해병대가 나서지 않는다면,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게 정상입니까? 해병대는 절대로 전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해병대 정신입니다. 전우를 지켜줘야 해병대입니다. 이런데도 정권에 들러붙어서 전우를 지키고 그 진상을 규명하려는 전우들을 가짜 해병, 좌파 해병이라고요? 정의와 자유를 위하는 해병대로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법과 원칙을 중시하십니까? 일한 만큼 성과에 따라서 보상받는 그런 사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편법, 반칙, 불법, 무임승차 이런 사람들 강력하게 제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군인, 경찰, 소방관들 그분들 정당하게 보상하고 급진하게 예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좌파합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참으로 대한민국 해병대스러운 분들입니다. 우리야말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진짜 자유민주주의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병대원 특검법 국민 63%가 찬성을 합니다. 중도층은 70%, 보수층도 43%가 찬성한다고 합니다. 그 중도 보수층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 왜 대통령은 국민이 말을 하면 안 듣습니까? 한숨도 안 되는 극우 유튜브 무속인들 방송 그런 거나 보면서 빠져서 중도 보수 국민들의 목소리조차 듣지 않는 것이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의 현실 아닙니까? 말을 안 들으면 듣게 해야 됩니다. 대통령 관저가 이 앞에 지척입니다. 대통령이 다 듣도록 우리 다 함께 큰 함성으로 대통령의 마음을 한번 바꿔보십시다. 국민의 명령이다. 특검으로 수사하라. 못 다 핀 꽃 한 송이 제 해병을 살려내라. 해병대원 특검법을 지금 당장 의결하라.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각 정당을 대표해서 참석해주신 분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입니다. 네, 저는 요즘 매일 긴장을 안은 채로 뉴스를 보게 됩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은폐하려 한 새로운 정황들이 매일 새롭게 보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를 확인하면 긴장은 간데없고 분노만 솟구칩니다. 최상병을 왜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신속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했던 그 시기에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국방부까지 똘똘 뭉쳐 특정인의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쉴 새 없이 통화 중이었다는 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바쁘게 통화했던 것이 아닙니다.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를 벗기려 급박하게 움직였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참담하게 만들고 있는지 정부 여당만 외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북도지사도 특검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최상병이 순직한 곳이 어디입니까? 경북 예천입니다. 어떤 안전장비도 없이 무리한 지시로 실종된 경북도민을 찾다가 한 장병이 순직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철우 도지사는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길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 틱들 같은 존재감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정치인으로서의 염치를 벗어던진 행태에 분노를 금하지 못합니다. 도지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려 했는지도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규명해서 반드시 최상병의 명예를 살려낼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새로운 미래 서효영 비대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미래 비대위원 서효영입니다. 오늘 이석현 비대위원장을 대신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고 최상병 유가족분들과 진상규명에 애쓰신 여러분들을 맞이하니 마음이 매우 뭉클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길을 쓰고 덮으려건 고 최상병 사건의 진실이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 인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하고 정황이 꼿꼿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충격적인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JTBC에 따르면 최상병을 죽음으로 내모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사건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과 친분 관계가 있다는 결정적인 물증입니다. 이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무리하면서까지 수사 외압에 나섰는가를 규명하는 스모키건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정황은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외압의 핵심 증인들은 규명해야 할 최상병 사건의 진실은 은폐한 채 오로지 윤 대통령만 구하기에 혈안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기가 막힌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국민의 명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는 민심을 저버렸습니다. 국가를 위해 군공무를 성실히 이행하던 앞이 창창한 한 청년의 삶도 저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본인의 가족, 본인 자식의 일이었다 해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까? 정부가 저버린 민심, 이제는 더 늦기 전에 국회가 떠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민심을 받들고 특검법이 통과되어 대한민국의 장하나들인 최상병의 명예가 반드시 회복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마이크 교체를 좀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혜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억하면서 모일 때마다 도대체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젊은의 명을 누가 왜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그리고 누가 과연 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왜곡하고 있는지 되묻게 됩니다. 저는 오늘 뒤에도 많은 분들의 연사가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꽃다운 최혜병, 그 젊은이들을 누가 죽였습니까? 1년이 넘도록 수사를 은폐하고 왜곡하고 축소했던 사람 과연 누구입니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국민도 알고 있고 여기 노혜병민들도 알고 있고,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 그리고 부모님도 알고 있습니다. 우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제 바로 야 6당이 7당이 그리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일당만 반대하는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국정부 조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반드시 역사와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해주십시오. 진실은 승리하고 정의도 승리하고 우리 해병의 정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 한창민과 사회민주당 끝까지 책임지고 그들을 역사와 법의 심판대에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준석입니다. 예,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또 해병대 예비역들 꾸준하게 우리 최수근 상병과 박정훈 대령을 위해 가지고 힘쓰시는 모습 보니 정치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는 딱 한 가지만 보태고 내려가겠습니다. 사실 지난 해병대 특검법 21대 국회에서 입법되었을 때 뒤에 계신 분들 조용히 해주십시오. 예?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병대 특검법 입법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제2유구권, 거부권이라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그것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원래 대한민국 정치에 그래도 서로 암묵전에 지키던 룰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관계된 수사에 대해 가지고는 특검법에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관례이고 예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묵적인 예절을 깬 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특검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범야권의 의석이 192석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법을 한번 통과시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저기 지금 누워가지고 또 올라오면 거부권 때리면 되지,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가만둬서 안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란 당에서 전당대회를 하는데 4명의 대표 후보가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공약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등 한다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요즘 뭐라고 합니까? 본인이 약간 바꿔가지고 특검법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더 이상은 국민의힘과 신용거래할 수 없습니다. 바로 결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동훈 후보라는 사람이 본인이 지금 유력 주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회의원 8사람 아니 한 15사람 정도는 본인 뜻과 동의한다고 밝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신용거래 받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현찰로 가져와라. 오늘부터 저희 범야권의 주장은 그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다음 주까지 특검법에 동의하는 명단 15개 가져와라. 여러분 그러겠죠? 만약에 그것이 한동훈 특검법이고 무슨 특검법이고 특검법에 동의하는 명단 15개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동훈이라는 여의도 문법에 익숙해진 한 정치인의 시간을 벌기 위한 수작이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오늘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15명 최소 10명의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명단을 가져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또다시 한 번의 약속대로를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석은 해병이 안타깝게 죽은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갑니다.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적어도 일주기가 되기 전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최수근 해병에게 하나 그래도 원한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7월 19일까지 무조건 특검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범야권 열심히 달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개혁신당 허은하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에게 저희는 요청했습니다. 개혁신당 허은하 인사드립니다.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도 22살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기 이전에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히 짐작할 수는 없지만 세상 어떤 고통과 슬픔이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 그보다 괴롭고 슬프겠습니까? 군인은 우리 모두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런 아들 가운데 하나를 군대에서 잃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우리 모두의 슬픔입니다. 나라를 지키라고 군대에 보냈는데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만든 작전에 동원됐다가 강물에 휩쓸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증인 선서조차 거부한 채 국민을 비웃고 있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곧 최상병 사망 1주기가 다가옵니다. 책임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고 부끄럽지 않은 아빠, 엄마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개혁신당은 최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받들기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 지금껏 어느 정당보다도 앞서서 함께 여러분과 걸어왔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특검을 반드시 성사시키겠습니다. 오늘 이준석 의원이 말한 그 약속, 요구,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받는지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뙤약볕 아래 모인 여러분, 여러분이 무더운 뙤약볕 아래 그리고 이 더위에 나온 이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는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리를 만들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희 정치가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발언자를 소개하기 전에 잠시 발언대를 살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진보당 윤종호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해병대 예비역 동지 여러분, 저는 공수부대 출신입니다. 늘 해병과 공수를 많이 비교하는데요. 오늘 해병대 없는 모습 보니까 대한민국 이제 제대로 바로 세워질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과 헌하 대표님, 야육당이 똘똘 뭉쳐서 이번 특검만은 반드시 함께 처리하자고 목소리 높여준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특검법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방부 장관과 차관이 그리고 또 해병대 일사단장이 위정죄를 피하겠다면서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끌만큼만 불리하면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개탐스럽습니다. 나는 작전 통제권이 없었다. 지시가 아니었 지도였다. 이렇게 발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켰던 책임있다는 그 책임자였던 사람들에게 이 대한민국을 또다시 맡겨야 될지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토록 별 2개짜리 사단장을 지키려고 목을 메고 있을까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혹여 무슨 꼼수가 있는가 생각됐습니다. 역시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인 이모 씨가 김건희 여사와 연계됐다는 카톡방이 발견되고 서서히 진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김건희 때문에 이런 대한민국이 벌집수 치듯 난리가 나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던 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면은 우리 야육당은 물론이고 양식 있는 시민사회 우리 국민들이 다 덜쳐 일어나가서 윤석열을 거부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태를 결코 가벼이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벼이 넘긴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국방의 의무에 충실하라, 국방의 의무에 반드시 해야 된다, 나라의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우리 어른의 입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을 밝히고 국가 명예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박정훈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읍시다. 우리 진보당은 우리 해병대원들과 함께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특위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최혜병 특위위원장 신장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예는 상관에게,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본인에게. 명예로운 군인이라면, 군인다운 군인이라면 반드시 새겨야 될 말입니다. 하지만 임성근 사단장, 김계환 사령관, 이종섭 장관,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은 자신에게, 책임은 부하들에게 모두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특검법 거부권 행사했죠. 이 특검법 지금 곧 우리 존경하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님 계신데요. 2일, 3일, 4일 중에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킵니다. 2일날 통과시키나요? 3일날 통과시키나요? 아직 날짜는 택일은 안 했나요, 대표님? 예. 어쨌든 2일, 3일, 4일 중에 특검법 통과됩니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하려고 지금 계산기를 딱딱 두드리고 있겠죠. 그런데 조국혁신당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특검법 통과되면 조국혁신당은 야6당과 철저히 연대해서, 단단하게 연대해서 더 세고 강해진 윤석열 특검법을 재발의하겠습니다. 최혜병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국정을 혼란시킨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거 하나하나 따박따박 다 딸딸 모아서 더 세고 강해진 윤석열 특검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계십시오. 네. 자, 최근에 특검법 열기가,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뜨겁고 높아지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그 이준석 의원이 말씀하신 한동훈 씨, 이분이 본인의 특검법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용할 수 있다. 전형적인 먹튀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포 지금 서울시 됐습니까? 목련꽃 피면 김포는 서울시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뭐 내년 목련꽃 피면 서울시 되는 겁니까? 잠깐 언론 앞에서 말장난하고 셀럽놀이하고 책임지지 않는 먹튀 정치인 한동훈 씨.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군인, 군무원, 경찰, 예비군의 유족들은 국가배상법상 다른 공무원과 달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홍정기 일병, 돌아가신 순직한 홍정기 일병 부모님을 모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진 찍고 이 법 반드시 자기가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있는 시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마디만 이 법 챙기라고 얘기했으면 순직자의 유족들도 국가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할 수 있었는데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것도 먹힙니다. 돌아가신 유족들의, 자식을 잃은 유족들의 눈물까지 자기 셀카놀이에 이용하는 이런 먹튀 정치인의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출했던 국가배상법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냈습니다. 최혜병 어머님, 아버님 유족들도 이 법이 통과되면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 씨 먹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입장 밝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토시 하나 안 바꾸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냈던 거 그대로 냈어요. 왜 입장 안 밝힙니까? 왜 그때는 홍정기 일병 가족들과 눈물 흘리면서 셀카 찍더니 왜 법 통과 안 시켰습니까? 이상한 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서
다시 또 최혜병 특검 가지고 먹튀 장난질 할 것 같으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제 비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다면 법을 내세요. 17명이나 친한 의원이 국민의힘 안에 있다면서요. 10명이면 법안 발의할 수 있잖아요. 법을 내시면 먹튀하지 말고 법을 내시라고요. 이준석 의원 말한 것처럼 명단을 내시고 한 발짝 더 나가서 법을 내세요. 그러면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법사위 통과됐지만 법도 안 내고 수용할 수 있다. 자기가 뭔데 수용하고 안 하고를 합니까? 법도 안 내면서 전형적으로 먹튀 정치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더 얘기할 바도 없어요. 이거 무조건 반대한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논외로 치고 한동훈 후보의 먹튀 정치 우리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맞습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구호 한 2개만 외치고 가겠습니다. 저는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임성근 당장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왜 그 자리에 계십니까? 김계현 사령관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임성근은 하면 물러나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임성근! 대통령은 책임져야 되겠죠. 대통령은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진상규명 TF단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해병대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단장 박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뇌진탕 얘기를 했습니다. 뇌진탕.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보도를 통해서 온 국민이 똑똑히 들었고 봤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 다음날 현장에 가서 갑자기 뜬금없이 뇌진탕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대통령은 영정 없는 분향소에 분향을 했고, 가족들이 만나달라는 요구는 철저히 무시했고, 일주기가 됐을 때는 가족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예배당에서 가족들과 상관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상적입니까, 여러분? 그 이후로도 한 번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맞죠? 또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임성근이 뭐라고, 그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 두 가지 국민적인 의혹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여기서 멈춰야 되겠습니까? 더 가야 하겠죠? 갈 수 있죠? 가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해병대원분들 응원하기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군대에서 얼차례로 군인 한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망에 대해서 하나의 출신 장군이라는 작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그게 우파입니까? 그게 보수입니까, 여러분? 전시도 아니고 평시에 실종된 시민을 수색하러 나가는 해병대원에게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고 나가라고 했던 사단장 처벌하라고 하는 거, 그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그걸 좌파라고 얘기하면서 욕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건 좌파냐 우파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과 기도하는 것들 상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꼭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박찬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원하는 게 단 하나, 그것은 바로 진실입니다. 해병대원이 왜 억울하게 생명을 잃어야 했는지, 누가 사건을 은폐 조작하려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이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이고 정의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정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최정점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 은폐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심지어 김건희 영부인의 개입 의혹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임성근 사단장을 빼주려고 박정훈 대령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을 가능성이 노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을 뛰어넘는 최악의 국정농단 아닙니까? 진실과 실체를 숨기려 하는 정권의 추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고, 대통령실을 둘러싼 구린내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특검과 함께 국정조사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며칠 뒤면 최해병 순직 1주기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여생을 먼저 간 자식을 추모하면서 조용히 보내고 싶다. 해병대원 어머님의 이 가슴 아픈 소망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최해병과 함께 급류에 휘말렸다가 생존했던 장병들의 이 간절한 비원, 저희가 반드시 받들겠습니다.
제가 국정교사로 순직 해병의 억울함, 어머님의 한을 풀겠습니다. 해병대의 명예를 되찾고 죄지은 자를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십시오. 유족의 간절한 호소를 더는 외면하지 마십시오.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십시오. 시간을 끌면 끌수록,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민심의 분노가 커질 뿐입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권력도 정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권력도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기필코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언을 이어가기에 앞서 해병대 군가인 팔강모 사나이를 제창하겠습니다. 팔강모 사나이는 해병대 박수를 치면서 제창할 텐데요. 스트레칭도 하고 혈액순환도 할 겸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해병대 박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교들은 무대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 네, 차렷! 네, 역전! 바로 하면 손을 내리십니다. 해병대 박수 준비하면 우리 함께 손을 하늘로 높이 올려주십시오. 해병대 박수 준비! 박수는 천장에서 지옥까지 박수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박수 중에 이건다! 송원 차렷!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준비된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자유해병연대 권태영 조직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채 양명주 시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정의자유해병연대 조직위원장 권태영입니다. 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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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해병대 사건에는 무책임하고 무도한 사회 상층부 네트워크가 끈적끈적하게 유착하여 정치적 외압을 휘둘렀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것이 비단 해병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관계 야합이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폐습이 반영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해 동의하십니까? 오늘 6.29입니다. 37년 전 대통령 간선투표 철폐를 요구하던 이한열은 최루탄 직격이라는 국가폭력에 비록 쓰러졌으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군부 독재로부터 직선제 개헌 수용이라는 항복 선언을 받아냄으로써 청년 이한열은 살아 돌아와 영원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사회정의는 사회 신뢰관계의 근본이며 소중한 자산입니다. 최해병 순직 원인과 정치 외압을 단죄함으로써 최해병이 사회정의로 살아 돌아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민주 시민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못다 핀 꽃 한 송이 최해병을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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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승! 네, 이어서 해병대 예비역 대표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짜빈동 전투에 참전하셨던 해병 165기 김영만 예비역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필승! 저도 젊은 시절에 자주 했던 얘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 말이 나이가 80이 돼서 이렇게 절감할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병 165기 김영만입니다. 최수원 해병의 순직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머리는 바로 순간이동을 했습니다. 바로 짜빈동 전투장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날 밤 내가 도대체 적을 몇 명이나 죽였는지, 내 옆에 있던 전우들이 금방 있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내가 지금 죽을 건지 살 건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리를 쇠망치로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통증이 왔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짧으면 1초 2초, 길면 3초 4초 제가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제 눈앞에 확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보고 엄마 소리도 지를 못하고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최수근 선병이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돋보에 뜨거운 눈물이 하늘에서 분노같이 솟아올랐습니다. 아니, 사병의 병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지휘관들이 있었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66년 9월 말이었습니다. 포항 해병사단 연병장에서 월남 파병을 위한 출정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기억 거의 안 납니다.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데 공정식 사령관님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사하게 임무를 끝내고 1년 뒤 바로 이렇게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무탈하게 기원하기를 나는 간절히 기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연단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도열에 있는 대열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면서 어깨도 두들겨주고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공정식 사령관, 하늘과 같이 생각하는 사령관, 제가 찾아오는 순간 아버지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전투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내가 살아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는 것을 깨달는데 불과 2~3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고 총탄이 빗발처럼 쏟아지는 전투장에서 애모한 소총을 움켜쥐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우리 해병 지휘관들이 무엇보다도 제일 우선적으로 챙기고 생각했던 것이 병사들의 생명과 안전이었습니다. 그런 지휘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설사 내가 죽거나 부상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겠구나 생각했고, 또 하나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는 저희들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겁없이 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해병대 예비역들은 모두 잘 아시겠지만 짜빈동 전투는요, 베트남 전사의 길이 남는 빛나는 전투였습니다. 우리 해병은 280명 정도였습니다. 적은 베트콩도 아니고 월맹 정규군이었습니다. 3,000명이 넘었습니다. 10대 1이 넘는 싸움이었습니다. 진지라 해봐야 넓이가 가로 200, 세로 300밖에 안 됐습니다. 이건 종 만들지 않았으면 운동장에서 운동해야 하는 거하고 꼭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대승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했느냐? 적들이 남기고 간 시신이 우리 전사들보다 15배는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보고 신화를 남긴 해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우리 대한민국 모든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일당백 해병, 일당백 해병이라고 했습니다. 디올백이 아닙니다. 일당백입니다. 요즘은 디올백 소리를 자주 듣다가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일당백, 이게 디올백이라고 발음을 할까 싶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정말 안타깝고도 분노스러운 일입니다. 해병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 최고 지휘관들이 자기가 어제 한 말 안 했다고 무조건 시침이 떼고 자기 잘못을 몽땅 부하들한테 다 떠넘기고, 이게 해병대를 완전히 당나라 군대로 만들었잖아요. 해병대를 당나라 군대로 만든 책임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그래 놓고도 입만 열면 안보야. 입만 열면 안보, 선제 타격. 안보 좋아하시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안보는 게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 임성근 사단장 해병정신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적극적으로 말하래요. 정의와 자유라고요. 여러분, 해병정신은
입안에서 노는 게 해병정신 아닙니다. 해병정신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해병정신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의를 보면 적극적으로 발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해병정신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박정훈 대령이 했습니다. 여러분, 해병정신을 지킨 것은 박정훈 대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훈 대령은 해병정신을 실현했을 정도가 아니고 박정훈 대령 그 자체가 바로 해병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박정훈 대령의 명예회복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고요. 박정훈 대령의 명예회복은 바로 해병대의 명예회복이고, 해병대의 명예회복은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회복이고, 국군의 명예회복은 바로 국가를 지키고 우리 부모 형제를 지키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안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명예회복 하도록 합시다. 그것이 뭐 국정조사를 통해서 하든 뭐 국감을 통해서 하든 특검을 통해서 하든 반드시 우리 똘똘 뭉쳐서 관철해냅시다. 자, 옛날에 우리가 외쳤던 구호 정말 많이 외쳤는데 지금도 외치고 있대요. 보니까 안 되면 일소. 네, 해병대 대선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령 출신이자 해관 46기 조우영 예비역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해병대 장병 여러분, 그리고 예비역 연대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 재병 사건을 주로 언급을 하는데, 저는 재병 사건과 가장 밀접한 게 박정훈 대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도를 다르게 해서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주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병 사건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미안합니다. 박정훈 대령 항명 조작 사건이라고 이렇게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이유는 박 대령은 내일 죽더라도 나는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재병 순직 사건을 사실대로 조사하여 지휘계통인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 결재까지 받아서 개정된 군경찰법 절차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개입 경로함으로써 이미 이첩된 수사 서류를 경찰청에서 회수하는 꼴사나운 모양새가 벌어져 누군 빼고 넣고 차 띄고 포 띄고 힘없는 보아들만 희생되는 수사 서류를 조작해 놓고 이걸 강요하고 이것을 거부하고 군 범찰자대로 경찰로 이첩한 박정훈 대령을 보통 전투나 전쟁시만 적용하는 항명 수괴죄를 뒤집어 씌워서 범죄자로 조작 몰아가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인권유린 범죄 행위를 윤 대통령이 자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당사자뿐만 아니라 장관, 사령관이 군형법 4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봅니다. 박 대령이 처리한 대로 집행됐다면 앞서 언급한 항명죄, 재병특검법, 대통령 관련 국정조사, 특검 요구도 없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윤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남용의 결과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과거 검사나 총장 시절에 자기 맘대로 법을 적용, 수많은 사건 피의자들의 그 폐해가 심했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재병 순직 사건이라고 하고 있으나 현재 특검이나 법적으로 완결되지는 않았지만 그 사실이 밝혀져 공식으로 영렬심도 거행되고 일단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재병 이름을 언급할 시 어떻게 지하에서 편히 잠들 수 있겠으며 부모들도 언론에서 언급될 때마다 보고 싶은 아들을 생각으로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저는 해병 박정훈 대령 항명 조작 모략 사건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민간 잠수사이자 해병 794기 최진수 예비역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예비역 해병대원 794기 최진수라고 합니다. 제가 전역한 후에도 무적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대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해병대의 찬란한 역사와 전통도 있었지만 친구처럼 때론 형님처럼 대원들을 대해주며 존경스럽고 군인다운 모습으로 솔선수범했던 지휘관들과 해병 전우들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해병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창피함과 쪽팔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맞습니다. 부하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과 사령관 김재환 같은 비겁한 똥별들 때문입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 때 활동했던 민간 잠수사였습니다. 그때 가졌던 답답함과 분노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로서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고 정의를 외면하며 부하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해병대의 명예를 더럽힌 그들 제대로 처벌하고 진상규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또 다른 최수근 해병과 박정훈 대령이 생길 것입니다. 행주치마에 돌을 나른 불효자들, 만세운동에 참여한 시민들, 연패를 내려놓고 총을 잡은 학도병들 같이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영웅들이십니다. 국가의 위기 상황엔 언제나 국민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순직한 저의 후배 고 최수근 해병, 정의로운 박정훈 해병 대령과 유용민 중령 같은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영웅들이 더 많이 모여서 뜻을 함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가짜 해병, 좌파 해병이라고 떠든 지금껏 해병대 파리에서 먹고 살았던 연예인 아저씨들 파리가 본인이 난다고 새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웃습니다. 다시는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좀 입 닥치고 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은 대구 경북대학교 재학생이자 해병 1251기 신승환 예비역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병 1251기 해병대 예비역 신승환입니다. 저와 40기수 정도 차이가 나는, 그리고 저를 따라 해병대에 간 제 친동생과는 불과 10기수 차이가 나는 병 1291기 최수근 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저는 사건을 접한 뒤로 어느 때보다 자주 저의 군생활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작업이나 훈련을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갔는지 떠올리며 몇 번이나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최수근 해병과 같은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몇 번이나 생각했지만 저는 제 눈앞에 휩쓸릴지 모르는 거센 물살일지라도 뛰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기꺼이 뛰어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함께 생활하는 선임, 후임, 간부 해병들에 대한 전우애 때문일 것이고 둘째로 대대장 그리고 사단장, 사령관과 같은 해병대 참모들에 대한 존경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휘와 명령에 의한 작전과 체계에 대한 존중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우애, 존경, 존중과 더불어 해병대에 대한 믿음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최수근 해병과 같은 자리에 있었더라도 그 물살 속으로 뛰어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최수근 해병 또한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여기 계신 많은 선배 해병분들도 예비역분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수근 해병이 믿었을 또 저희가 믿었던 해병대라는 군과 국가는 최수근 해병의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사건에 대한 진실을 가리려 부정하고 거짓말하다가 하나씩 진실이 드러나니 이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책임이 없다고 변명하면서 그 믿음과 존중을 철저히 배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고 억울하게 한 청춘이 죽을 수 있는 국가에 저희 청년들은 어떻게 자신의 청춘을 바치겠으며 자신의 가족 혹은 지인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죽음에 전 국민이 주목하는데도 모른 척하고 거짓말하는 군과 국가를 우리는 어떻게 믿고 그것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뻔뻔하고 파렴치한 그들 때문에 셀 수 없이 많은 청춘의 일생의 혹은 목숨의 희생을 통해 만들어진 해병대를 비롯한 군에 대한 믿음을 국가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하게 쌓아올린 자신의 자리에 대한 안위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특검 수용하십시오.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하게 불안하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분노하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특검을 수용하고 사실말을 말하는 것이 군인으로서 공직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해병대 가족의 대표 발언이 있겠습니다. 해병대 출신 아버지의 자녀로 참석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비가 오는데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주입니다. 네, 비가 와서 비가 와도 그래도 해야 되겠죠?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해병대 해병연대 여러분, 저는 해병의 딸 이현주입니다. 제가 오늘은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해병 가족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해병대 168기고요. 그래서 항상 이 해병의 딸로서 해병 정신에 가득 찬 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새벽에 항상 새벽같이 일어나서 집 앞에 있는 운동장 새벽에 일어나서 구보하라고 막 해가지고 아버지랑 많이 싸웠습니다. 네, 지나가다가 태극기만 보면 갑자기 서가지고 국기에 대한 격려하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많이 싸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들을 둔 엄마로서 앞으로 우리 아들들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런 나라에서 우리 엄마들이
우리 최혜병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아들을 군에 보낸 엄마의 마음을 눈꽃만치라도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군대 가기 전에 자신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몇 년을 허비해야 하는 이 수많은 대한민국의 젊은 우리 아들들의 마음을 눈꽃만치라도 이해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군대를 안 갔죠. 혹시라도 군대 간 사이에 우리 아들들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엄마들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저 아들은 아직 안 갔지만 앞으로 가야 될 날이 있는데 저는 안 보내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군대 간 젊은이들한테 야 군대 가서 억지로 무슨 일 시키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거 왜 하냐. 그거 목숨 거는 일 왜 하냐. 만약에 진짜 위험하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물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수해에 나서 거기서 포항에서 그 수해 나서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그 경북에서 수해가 나서 주민을 구하다가 죽은 게 아니고요. 그 카톡을 여러분 보셨죠? 거기 보면요. 수해는 주민을 구하다 죽은 게 아니라 그 잘린 사단장, 그 사단장 자기 진급하느라고, 자기 홍보하느라고, 우리 군인들, 우리 아들들, 거기서 빨간 셔츠 입고, 깊은 물에 구명조끼 하나 없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들어가라고 했단 말입니다. 저는 아주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책임자들 우리 국민들 앞에 우리 젊은이들 앞에 우리 아들들을 보내보낸 부모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도 우리는 성이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사하던 박정원 대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명을 씌워서 항명죄로 구속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히죠. 어디 조선시대에 사극에서나 볼 법한 졸렬한 짓입니까 이게. 그러니 경로한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경로하니까 밑에서 알아서 낀 줄 알았는데 천인 공로했듯이 그 통화 기록을 보니까 아니 대통령이란 자가 자기가 직접 일일이 통화하면서 그렇게 바쁘게 일일이 지시하면서 개입한 걸 보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나와서 해명하라. 직접 나와서 해명하는 말이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어느 천지에 자기가 가장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두고 가장 범죄자로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어디 감히 수사를 거부한단 말입니까? 한동훈 위원장 장난치듯이 특검을 찬성한다고 하면서 마치 장난치듯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디 장난치듯이 얘기할 일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아까 갔네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죠.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특검을 진짜 생각이 있다면 그 특검을 찬성하는 몇 명? 15명이나 필요합니까?
10명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10명 데리고 기자회견 하란 말이야! 어디서 장난치면서 지금 국민들은 죽을 지경인데 장난치면서 자기가 전남대에서 당대표 되고 싶으니까 국민들 데리고 장난치는 거야. 한동훈 위원장은 진정성이 있으면 기자회견에서 8명이든 10명이든 데리고 기자회견 하세요.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하면 저 이현주 최소한 저는 한동훈 특검 저는 반대할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까 우리 해병대 우리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셨어요. 해병대 저희 아버지 저희 어르신들 이렇게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와 평화를 사랑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이 해병대뿐만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오신 분들이십니다. 지금은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6월이 지나갑니다. 국가보훈의 날, 국가보훈의 달. 나는 이 대한민국을 지켜오신 분들은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켜오신 분들, 나라를 지키는 이런 분들 앞에 윤석열